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밤 여러분의 눈꺼풀을 짓누르는 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는 법이야, 허리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당연지사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끊임없는 피로와 질병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으며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3가지 커다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이나 식단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수면에 대해서는 그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 피곤하면 당연히 취하는 휴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신체가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운전한 자동차를 밤에 정비소에 맡겨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고 낮에만 계속해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 자동차는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를 서서히 고장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뇌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뿐만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급증합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또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강화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화되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심지어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비만과 당뇨병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줄이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늘려 폭식을 유발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뇌부터 심장, 면역, 대사까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숙면을 돕는 실천법을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이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빛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고 불리는 일주기 리듬이 존재하는데 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빛입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과 같은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맞이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밖으로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자연광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도 조명을 최대한 밝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빛을 충분히 쬐면 밤의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반면 밤에는 빛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게 지금은 낮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취침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텔레비전 시청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기능을 활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실은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최대한 어둡게 조성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무드 등조차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취침 8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커피는 괜찮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총 수면 시간을 약 45분이나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알코올 역시 숙면의 적입니다. 흔히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술은 수면 구조를 깨뜨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은 호흡 중추 기능을 저하시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다음날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의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들고 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잠을 못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오히려 월요병을 유발하고 수면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낮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어려워 낮잠을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면 낮잠을 아예 자지 않는 것이 밤잠을 청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져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갈증이 난다면 한 모금 정도 입을 축이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약 18.3도입니다.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가 깊은 잠을 유발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편안한 온도를 찾되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리스와 침구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매트리스는 신체 통증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베개 높이 역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침실의 공기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이완 활동입니다. 취침 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숙면을 위한 훌륭한 신호가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여 잠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무리 지으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역시 효과적인 이완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독서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자극적이거나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보다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대신 책을 가까이 해보세요. 만약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같은 보충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는 약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앞서 말씀드린 각종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뇌와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빛 관리, 식습관 조절, 규칙적인 생활 리듬, 침실 환경 개선, 이완 활동 등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숙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숙면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